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촉매나 다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 오늘 내용의 앞부분은 제올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실리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무기물질로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많이 사용을 했던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세기의 스위스 광물학자 바론 엑셀 크론스타트가 처음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건데 돌가루죠. 돌가루를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처음에 했던 그 내용은 이제 센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역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양이온 교환 수지로서 물 속에 있는 양이온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좀 최근에는 이제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제올라이트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를 한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가열을 해서 그 제올라이트 구조 내에 들어있는 물 성분을 증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많이 응용을 해왔습니다. 우선 종류로 본다면 자연산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 이온이 참여를 하겠지만 자연산은 약 한 40여 종이 있고 합성 제올라이트는 한 130여 종 계속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인공 제올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크기는 4 내지 10옹스트롬에서 굉장히 균일한 세공, 포어, 그러니까 세공이죠. 아주 작은 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공과 채널이라는 것은 세공은 그냥 동그랗다고 보면 되고 채널은 길다란 막대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튼튼한 음이온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올라이트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기본 구조의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 이제 복합적으로 산소와 결합된 상태에서 때로는 이제 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단위는 SiO4와 결국 이제 마이너스 4가죠. 왜냐하면 Si가 4족입니다. 그래서 4가의 플러스와 5가 마이너스 2가 6가니까 2, 4는 8 해가지고 마이너스 4의 음전화를 띄고 있고 ALO4, AL은 3족입니다. 3, 플러스 3, 5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결국은 마이너스 5의 사면체들이 산소 원자를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은 기본 단위, 구조 단위가 SiO4와 ALO4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구조가, 제올라이트의 기본 구조는 SiO4와 ALO4 사면체로 이루어진 다공성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실리콘. 왜냐하면 이게 4가니까 플러스 4가의 양전화를 띄기 때문에 4개의 산소 원자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입니다. 그래서 4개의 산소 원자들에서 결합하면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의 음전화를 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L 3가 플러스 그 다음에 O 4개면은 O가 이제 2개 다 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여기서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의 음전화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므로 각 알루미늄 사면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가의 전하를 갖는 금속 양이온이 존재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여기서 보면 SiO4의 마이너스 4가와 AlO4의 마이너스 5의 사면체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 1이 하나 붙는다. 플러스 1이 하나 붙는다고 하는 것은 SiO4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가가 되는 음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을 붙이거나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을 붙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정하게 되고 이들 양이온은 제올라이트의 고유한 특성인 이온 교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양이온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수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올라이트는 원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비등석이라고 하면 이제 비등석하고 이 제올라이트의 끓는 돌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끓는 돌이라는 뜻은 결정성 알루미노 규산염의 총칭이고 천연에서 산출되는 천연 제올라이트는 양이온 교환 특성 용도인 연화제 이외에 특별한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알칼리성 반응물을 수열 반응, 물속에서 하이드로서멀 리액션을 시켜가지고 제올라이트가 합성이 되고 천연물과 구조가 다르고 공업적 용도가 있는 제올라이트가 합성이 되면서 합성 제올라이트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하이드로서멀에서 물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천연물하고는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올라이트의 결정 구조가 밝혀지고 분자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흡착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흡착제와 촉매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에 따른 분리 효과를 강조해서 분자체, 몰레큘러 시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제올라이트가 합성 제올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으로 본다면 양이온 교환 능력, 그 다음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리콘이 알루미늄보다 골격에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리콘 4가입니다. 그죠? 4가.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O가 마이너스 2가죠. 그럼 이쪽에 다리를 하나 붙이고 이 알루미늄 이쪽에 하나 붙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그럼 알루미늄은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남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메탈이 이 중앙에 이렇게 메탈 2가가 붙게 됩니다. N개가 있지만 그럼 알루미늄이 3가 이온이 실리콘 4가를 치환하게 된다. 그 말은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만 들어오니까 이번에 음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전하 중하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조 밖에 양이온이 필요하게 돼서 따라서 양이온 교환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올라이트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실리콘하고 알루미늄 B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으로 본다면 알루미늄이 3가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이걸로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옥시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음이온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 구조의 제올라이트 A,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이걸 합성했던 ZSM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제올라이트 A를 보겠습니다. 제올라이트 A는 우선 소달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달라이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정팔면체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실리카 사면체가 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소달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꼭지점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몇 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둘, 셋, 넷, 8개입니다. 그죠? 8개. 자, 그래서 소달라이트 8개가 정육면체 형태로 모여있는 구조다. 그게 제올라이트 A입니다. 소달라이트 A 8개가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꼭지점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더 많은 꼭지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달라이트는 꼭지점이 잘려나간 정팔면체 형태를 하고 있는 24개의 실리카 또는 알루미나 사면체가 서로 연결된 구조이고, 제올라이트 A는 소달라이트 8개가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둘, 셋, 넷 정육면체 형태로 모여있는 구조다. 이죠. 정팔각형으로 보이는 4.1 옹스트롬의 균일한 세공, 공이라는 뭐냐면 포화다. 그죠? 포화. 동그란 빈 구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제올라이트 XY를 보면, 제올라이트 XY, 이 Y를 봅시다. 우선 Y를 보면 중간에 텅 빈 뭐가 있습니다. 이거를 슈퍼 케이지라고 그럽니다. 홀이라고 부르지 않고 케이지, 소달라이트 케이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중간에 터널처럼 생긴 이것을 우리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슈퍼 케이지라고 그러고 소달라이트 케이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소달라이트가 정삼면체 형태로 3차원적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세공, 포화는 지름이 7.4 옹스트롬의 크기를 가집니다. 세공은 지름이 7.4 옹스트롬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JSM5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합성한 건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포화가 있고 채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채널. 이런 거는 홀이겠죠. 홀. 그러니까 홀을 우리는 포화라 그러고, 이 긴 막대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을 우리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1 곱하기 5.7 옹스트롬의 원통형. 그 다음 5.4 곱하기 5.6 옹스트롬 크기의 교차형 지그재그 세공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JSM5를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제올라이트 합성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은 수열 합성법이라고 했습니다. 물 속에서, 물 안에서, 그죠? 수열, 그러니까 하이드로, 열, 더멀, 그 다음에 합성, synthesis, 하이드로더멀 신테시스를 합니다. 원료는 실리카와 알루미나 전구 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 조건은 강염기 조건에서, 그 다음에 100도에서 200도씨의 밀폐 용기 내에서 반응한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럼 제올라이트의 응용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건조제로서도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올라이트의 양이온에 물이 수화물 내의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진공하에서 가열하면 이 물이 빠져나가서 다시 물이 붙을 수 있는 건조 상태가 됩니다. 이 건조 상태의 제올라이트는 아주 좋은 건조제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의 제올라이트 A를 건조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약을 또는 껌 이런 통에 보면 건조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합성되어 있는 제올라이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진공하에서 가열하면 물이 빠져나가 건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조 상태니까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이렇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온 교환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올라이트 골격 밖의 양이온은 용액에 있는 다른 양이온과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제올라이트 A는 물속의 캘슘 2가 이온을 이온 교환하여 센 물을 단물로 바꾼 데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 어떤 용도로 쓰냐고 하면 센 물을 단물로 전환할 때 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속에 있는 캘슘이 물에 들어있으면
물에 들어있으면 이것이 물을 비누 성분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물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세탁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것에서 제올라이트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올라이트 합성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제 좀 복잡한 이 그림이지만 소달라이트 구조로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iO4 그러면 AlO4 이런 것들이 교차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8개의 소달라이트 이런 게 XY, X 구조하고 Y 구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합성을 한다고만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흡착제로 쓴다 하는데 흡착제는 다공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다면 이 홀이 쭉 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홀이 나와 있는데 다공구조로서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 흡착은 지난 시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표면에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뭘 붙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세공 크기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제올라이트 A로 파라핀계 탄소 화합물의 가지형과 직선형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래서 영하 196도씨에서 캘슘 이가형의 제올라이트 A는 공기 중에 산소를 협착해서 질소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소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촉매로서의 역할. 그러면 비결정 실리카와 알루미나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 촉매 활성점이 노출되어 있어 우수한 열 안정성으로 촉매 또는 담체로 사용을 합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촉매 반응에 응용이 되고 촉매에 응용을 해서 고체산, 그 다음에 촉매 담체, 형상 선택성 촉매 반응으로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올라이트이고 제올라이트는 주로 그 구조 자체가 팔면체,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8개가 붙어 있는 것에 꼭지점이 잘려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소달라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달라이트의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이온과 실리콘 이온이 교차로 교대를 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양이온이 붙어 떨어지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수지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리콘으로 가겠습니다. 실리콘은 원석유효 Si입니다. 규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현재 반도체형의 실리콘 웨이퍼, 그럼 합금 페로실리콘 이렇습니다. 그 다음 실리콘은 유기물의 합성물이냐 오르가노실리케인 폴리머, 그러니까 유기물질에다가 실리콘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유래는 R2SiO2. R2는 뭐냐면 R2는 유기물질입니다. SiO2에다가 유기물질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그런다, 그죠? 사일로키톤, 키톤이면 CO 구조겠죠, 그죠? CO 구조. 이런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실리콘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리콘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리콘 오일. 실리콘 제품 중에서 범용성 제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높은 점도, 그 다음에 낮은 점도 제품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비교적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차이가 이런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SAE10W40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리콘 오일이니까 이것이 자체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낮으니까 윤활유로 주로 많이 씁니다. 윤활유. 자, 그러면 용도는 절연유 또는 윤활유, 절상유, 기계유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실리콘 오일의 분자 구조가 SiO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각 끝단에는 뭐냐면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기물질이니까, 그죠? 유기물질이. SiO, CH3, CH3, CH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e silicon oil, 그러니까 순 실리콘 오일, 오르가노 클로로실레인을 그대로 가수분해 중합 공정으로 오일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pure silicon oil.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변성 실리콘 오일이겠죠. 오르가노 클로로실레인으로부터 오일 제조 과정에 다른 유기물의 반응이 공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변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메틸기가 쭉 붙어 있고, 그죠? 이것만 해도 벌써 오르가노입니다. 오르가노 클로로 여기에 클로로 Cl 이런 게 붙어 있으면서 오르가노 클로로실레인으로부터 다른 실리콘 오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의 물리적 특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중요한 게 점도와 그 다음에 전단 응력, 그 다음 윤활성, 표면 장력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도는 규소에 결합된 유기물의 종류, 규소에 결합된 유기물의 종류, 메틸기 또는 에틸기 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유기물 종류, 비율에 따라서 중합도에 따라서 결정해요. 특히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고점 역시 뭐 고점도의 것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50도씨에서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비열은 25도씨에서 물의 3분의 1, 열 전도율은 물의 4분의 1 이렇습니다. 전단에 의한 전단이라는 것은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광물류, 윤활유는 좁은 틈을 통과시키면 점도가 영구히 저하됩니다. 그 이유는 전단력에 의해서 분자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디메틸 실리콘 오일은 전단력에 의한 점도의 연구 저하는 극히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끊어지는 게 굉장히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윤활성을 본다면 디메틸 실리콘 오일은 내열성, 내한성, 점도 특성, 전단력, 전단 저항력 이 우수하기 때문에 윤활유로서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자동차에서는 합성윤활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성윤활유는 실리콘 오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단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합성 실리콘 오일이니까 상당히 좀 비싸겠죠. 그 다음 표면 장력으로 본다면 일반 유기 오일이나 용제에 비해서 대단히 작습니다. 잘 퍼진다. 단점은 윤활유, 전기 절연유 등에서는 쉬운 퍼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형성과 소포성. 이형성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그죠? 그 다음 소포성은 뭐냐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소포제로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용해성이 적음으로 표면끼리 접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소포제로서의 우수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실리콘의 이제 화학적 특성,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나중에 유기공업 할 때 실리콘 폴리마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화학적 특성은 뭐냐? 내열성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학적 안정성에서 산이나 알칼리가 디메틸 실리콘 오일과 공존하더라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반응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이 분자가 깨질 수도 없고 이 반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하이드로포빅입니다. 하이드로포빅이라서 반응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금속도 부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성으로 본다면 디메틸 실리콘 오일은 비극성이므로, 왜냐하면 이것이 비극성입니다. 이게 비극성이기 때문에
이 비극성 용제는 용해가 되지만 극성 용제는 잘 녹지 않습니다. 전기적인 특성과 내 방사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리콘 레진은 반응이 다른 외부의 다른 펑셔널 그룹하고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고 붙어 있는 실리콘의 외곽에 붙어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이 알킬기입니다. 그래서 메틸 또는 피놀, 벤젠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리콘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리콘 레진은 페닐, 메틸, 페닐 등 2개 또는 4개의 관능기, 펑셔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무 상태에서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분자의 자유도가 감소해서 신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됩니다. 결국은 망상 구조입니다. 망상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바니스는 가교가 미완성 단계의 프리폴리머 용제에 녹인 것을 우리는 바니스라고 합니다. 페인트, 바니스, 도료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도료는 착색 안료를 배합한 것을 우리는 도료라고 합니다. 그다음 성형용 실리콘 레진, 성형용 그러면 실리콘으로 만든 어떤 조형물 뭐 이런 것들을 실리콘 러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성형용 실리콘 레진. 그래서 무기 충전재를 다양 배합하여 가지고 분말형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실리콘 레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총 정리를 하면 1960년대 초에 합성 지올라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크래킹 반응에서 실리카하고 알루미늄보다 촉매 활성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올라이트의 촉매로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을 교환시키나 다음에 실리콘의 AL의 구성비에 따라서 지올라이트의 산성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분자체의 효과에 의해 특정한 촉매 반응만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특징이 있어서 고체산 촉매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크래킹 이외에 이건 지금 이 석유화학에서 나옵니다. 크래킹 이외의 사한 촉매 반응인 크슬렌의 이성화, 톨루엔의 알킬화, 그 다음에 접촉 계질이라 그래서 캐탈라이틱 리포밍 등 다양한 반응에 지올라이트가 촉매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공업용 촉매로서 여러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976년에 모발사가 미국에 있는 석유회사죠. 모빌사가 특이한 구조를 가진 지올라이트, 그 다음에 ZSM5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메탄올을 가솔린으로 전환을 시키는 메탄올 투 가솔린, 그래서 MTG를 발표해가지고 지올라이트의 촉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석탄이나 오일 쉐일로부터 메탄올을 거쳐 탄화수소를 합성하는, 즉 여러 화석연료 자원에서 에너지 및 화학공업의 원료를 제조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이 뉴질랜드의 유일한 산업 시설이 뭐냐면 메탄올을 전환시키는 공장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산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MTG 공장이 건설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가솔린으로 바꾸는 왜냐하면 청정 공정이니까 가솔린 제조뿐만 아니라 메탄올이나 합성가스로부터 이런 특정한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를 생산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지금 뉴질랜드 북섬인가 남섬에 보면 이 MTG 그러니까 메탄올을 가솔린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올라이트와 실리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